송미루님 오랜만이시네요. 김영호님. 궁금한 점이나 재밌는 사연, 간증 이런 거 올려달라고 하시네요. 일일일생, 하루가 한 생이다. 이런 각오로요. 하루가 한 생이다. 항상 우리가 오늘 하루 의미 있게 사는 거를 일일일생, 하루는 한 생이다 해서 하루에 집중하자고요. 오늘 하루에 집중합시다. 과거, 미래 따지다 보면 힘들어요. 우리 역량에 초과가 되니까 힘드니까 영양껏, 양심, 영양껏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오늘 하루에 좀 집중합시다. 하루. 고학님도 아픈 경험이, 그쵸? 공무원 최종 면접 떨어져 봐서 그런지 심정 너무 이해합니다. 우린 본업이 보살이잖아요. 예, 박근만님 반갑습니다. 일일일생, 하루가 한 생이다. 그러니까 어제는 전생이죠. 어제 몰라. 예, 내일은 내 생이죠. 내 생 몰라. 일일일생이니까. 지금 내가 살아있는 여기가 내 현생이다 생각하고 여기 집중하자. 오늘에 집중하자고요. 오늘. 지금 여기서 지금 여기서 역량껏 상황껏 합시다. 그렇죠? 뭘 할까요? 역량껏 상황껏. 하느님 뜻을 구현합시다. 동양에서 이걸 천명이라고 그랬죠. 천명. 우리는 뭔지 알죠? 양심이요. 그래서 양심 성찰이라는 건 이런 이유로 하는 겁니다. 양심 성찰을 왜 하느냐? 어제는 전생 모릅니다. 내일은 내생 모릅니다. 오늘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오늘만 보고 살자고요. 영화 아저씨인가 있죠? 오늘만 산다. 오늘만 살자고요. 오늘 잘 살면 내일은 당연히 좋을 거니까 오늘만 살면 돼요. 오늘 잘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느냐? 천명. 아버지 뜻과 함께 가야죠. 아버지 뜻에 맞춰야죠. 아버지 뜻 무시하고 가면 잘 살 수가 없어요. 당장에는 성공으로 보여도 다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과 함께 갈 때 우리는 영성이 개발되고 원불교식으로 진급합니다. 레벨업 되는 거죠. 큰 보살이 되고. 그런 삶을 사자고요. 영양초과, 과유불급. 지금 여기서 양심성찰. 그래서 양심성찰은 자아 비판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양심성찰은 아버지 뜻을 읽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양심이니까 양심성찰은 왜 해야 돼요? 하느님 뜻을 읽어내려고. 지금 내가 어떻게 하면 잘 살지 답을 찾으려고. 지금 여기서 내가 꼭 해야 될 거. 아버지 뜻이 선명한 그거 해야 아버지랑 내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양심성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역량, 내 상황. 이 상황이 오늘이에요. 지금 여기, 다른 데가 아니고. 여기서의 내 상황, 내 역량에 최선을 다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모르겠냐고요. 내가 역량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상황 아버지가 모르겠냐고요. 하늘이. 당연히 답을 알죠. 하느님 뜻을 잘 읽고 하느님과 수작하는 겁니다. 수작을 나쁜 의미로도 쓰니까 좋은 의미로 교제를 하자는 거예요. 하느님과 수작을 하자. 하느님 뜻을 읽어내야 되는데 하느님은 이미 다 알아요. 내 역량도 나보다도 잘 알아요. 지금 여기서 내가 처한 상황도 나보다도 잘 알아요. 그러면 분명히 내가 할 수 없는 거 말고요. 할 수 없는 건 내가 찜찜해봤자 답이 없어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아버지 뜻이 자명하고 내가 분명히 할 만한 건데 안 한 거 있잖아요. 못 하는 거. 할 수 있는 거, 자명한 것 중에 그걸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양심 성찰하는 겁니다. 자아 비판하려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하면요. 자기 비판만 죽어라 해요. 인의해지 가지고 따져가지고 자기 막 혹독하게 비판하면 기분 좋은가요? 그럼 되게 양심적인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착각입니다. 또 다른 에고 노름이에요. 나아지는 것도 없어요. 똑같이 하고 있을 거거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순간 내 역량과 상황을 다 감안해서 아버지가 나한테 기대하시는 그거요. 즉 할만한 거겠죠, 내가. 지금 그냥 할만한가요? 아니요. 그건 아닐 수 있어요. 좀 노력을 해야 할만할 거예요, 아마. 용을 써야 할만할 거예요. 하지만 아버지가 볼 때 할만하다고 판단은 그거. 그걸 내가 안 했을 때 제일 찜찜합니다. 그걸 하면은 그렇게 자명합니다. 아니 어차피 내가 못할 거는 그 생각해봤자 찜찜하기만 하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너무 쉽게 한 거는 그건 자명하긴 하지만 내 최선이라는 느낌은 안 든단 말이에요. 그러면 딱 나로서 내 역량이 강화되려면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게 그게 최고 비방입니다. 내 역량의 어떤 한계에서 좀 더 노력하는 정도까지 하면요. 그거 내 역량 아니죠. 할만했던 거죠. 노력하면. 노력해서 할만한 거예요. 노력해서 할만한 것까지 내가 해놓으면 힘이 강해져 있어요. 내일은 더 큰 역량이 갖춰져 있어요. 실력이 늘죠. 그러면서. 그렇죠? 지금 내 역량에서 할 만한 거 그게 자명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더럽게 찜찜하겠죠. 그걸 안 하면. 할 만한데 안 하면 얼마나 찜찜할까요? 못해서 안 하면 덜 찜찜해요. 찜찜하긴 한데 뭐 어쩔 거예요. 오늘 잘하자. 오늘 못한 사람한테 무슨 내일이 있어요. 오늘 못한 사람은 과거가 뭔 의미가 있어요. 오늘 못하는데. 그렇죠? 그래서 항상 몰라, 괜찮아, 자명 안에서 몰라, 괜찮아를 통해 몰라, 하나님 외의 것, 참나 외의 것 다 나는 관심 없어, 무관심해, 모른다. 괜찮다, 하나님만으로 괜찮다, 참나만으로 괜찮다 하고 딱 참나 접속하고 계시면 자명, 거기서 아공, 복공, 구공을 인가할 수 있는 지혜가 터져 나옵니다. 직관과 분석으로 아공, 복공, 구공을 하나하나 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게 진리야 라고 선명하게 인가할 수 있는 그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인가를 매일 하세요. 매일 뭐라도 하나씩 인가하세요. 아공 중에 하나, 복공 중에 하나, 구공 중에 하나라도 매일 인가하세요. 기본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홍익보살 실천지침 14조가 기본기입니다. 들이쉬고 내쉬고가 기본기입니다. 호흡은 들이쉬고 내쉬고 단전의 의식 집중 기본기입니다. 양심은 14조 실천지침 기본기입니다. 진리는 아공, 복공, 구공이 기본기입니다. 참나각성은요. 늘 몰라 괜찮아로 참나 접속하는 게 기본기입니다. 몰라 괜찮아 자명으로 참나 접속하고 그것도 자명이죠. 정신 맑은 것도 자명이고 실제 자명을 써서 아공, 복공, 구공을 인가하고 14조 실천지침을 매일매일 인가하는 것도 자명이고 올바른 호흡을 닦는 것도 자명이죠. 자명하니까 하는 거예요. 왜 호흡하느냐? 그게 자명하게 올바르니까. 올바르게 호흡하는 게 옳으니까. 올바르게 양심 쓰는 게 옳으니까. 아버지 뜻대로 사는 게 옳으니까 하는 거지. 뭐 보상 바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려고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면 천국 가는 거지. 하면 가는 거예요. 밥을 왜 먹나요? 배부르려고요. 아니요. 그냥 먹은 거예요. 먹으니까 배부른 거지. 이해되세요?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럼 양심대로 사세요. 깨워서. 그럼 천국은 그냥 가지는 거예요. 천국 가겠다고 난리칠 일이 아니라고요. 배부르고 싶어요. 좀 드세요. 지당하죠. 지당해서 하는 겁니다. 기본기. 우리가 명심해야 할 거는 오늘,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 지금 여기서 역량껏 상황껏 최선을 다해서 요거까지 넣을까요?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여기서 역량 상황에 맞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나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읽어내고 따라주자. 양심성찰은 따라서 뭐 하는 거다? 오늘 하루 하나님이 나한테 기대하셨을 그 뜻을 읽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다. 오버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오판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자아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 같은 이미지 기준을 갖다 놓고 나를 계속 날마다 나를 채찍질하면서 성찰하면 내가 성인이 될 것 같아요? 고살이 될 것 같아요? 아니요. 완전 쭈구리 되고 끝나요. 이니에이지로 자기를 혹사시키지 마세요. 이니에이지로 자기를 기죽이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이니에이지 잘하라고 부추기려고 하는 거예요. 양심성찰은. 하나님 뜻. 내가 할 만한 것 중에
그 가장 그 자명한 거 그거 하려고. 그거 안 한 게 아까워서 그거 찾아내려고. 오늘 낮에 분명히 찜찜했는데 왜 찜찜했는지 이유 알아내려고. 그래서 더 자명해지고 싶어서 하는 게 양심성찰입니다. 이랬을 때 이 신호가 아주 우주적 데이터에 기반한 하나님의 신호예요. 그걸 읽어내셔야 돼요. 스스로 막 오판해가지고 막 과도하게 양심으로 자기를 막 자아 비판하면서 참회 잘하는 달인이 돼버리시면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 여러분 사신 거 분석, 이미지로 한번 조져볼까요? 사랑. 여러분 남을 진짜 나처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만난 사람들? 못했죠? 벌써 자아 비판이에요. 그럼 이렇게 자아 비판하면 거룩해지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 더 양심적으로 되는 것 같으세요? 아니요. 어차피 여러분 내일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이런 무의미한 짓을 왜 해요? 정의. 여러분 정의로 오셨어요? 죄 하나도 안 지으셨나요? 남들 기분 하나도 안 상하게 했나요? 겸손. 여러분 남들한테 항상 오늘 만난 모든 사람한테 최고의 배려 보여줬나요? 조화를 이루셨어요? 모든 상황에 조화 이루셨어요? 지혜. 여러분 오늘 하늘 제일 자명한 근거에 의해서 오늘 판단하고 말하고 행동하셨나요? 이미지 따지면 그럼 죄 안 지은 날이 없죠. 다 찜찜하죠. 이런 거 무의미해요. 여러분이 그럼 이건 성인도 못해요. 이렇게는. 뭐하고 왜 하냐고요 이걸. 이니에질 잣대를 가지고 오늘 하루 분명히 내 마음이 찜찜한 게 있어요. 찾아내는 거예요. 그 왜 찜찜했을까? 할 만한데 안 했을 거예요. 할 만한데 안 한. 할 만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무시한 아버지의 뜻을 찾아내려고 양심 성찰하는 거예요. 내일은 꼭 하려고. 제 업장 때문에 남에게 지나치게 착해 보이려고 하는 경향인데요. 남에게 싫은 말을 하려면 벌써 목소리 떨려서 인간관계 많이 힘들었는데요. 몰라 하면서 여유로운 참나의 마음으로 오늘 샤우팅 하셨군요. 제 할 말 해서 제 생각을 남에게 전달해 봤습니다. 훌륭하십니다. 이 1일 1인가 맞아요? 아공복공 90 인가할 때 이 제목 달아주세요. 간증으로 하죠 이거는. 예, 쇼미더 샤우팅. 참나의 샤우팅. 예심님, 한덕실님 안녕하세요. 강기현님, 김우진님 안녕하세요. 삼변님, 아다님 안녕하세요. 금빛복실이님, 두벅이님, 서도원님, 홍아, 강현주님, 피터남님, 법공 90 요 세 가지를 통으로 꿰뚫어 보는 게 바냐바라빌인데 이걸 에고가 어떤 실수했을 때 아버지께 맡기면 아버지가 모두에게 가장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압니다 하는데요. 이렇게 맡기시면서 그럼에도 에고는 자신이 다칠까 봐 불안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잘 토닥일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고 할 것 같으세요? 몰라 하세요? 더 맡기세요. 압니다 하고 맡기세요. 그게 수행이에요. 에고를 계속 달래는 것도 좋지만 맡기고 좀 쉬어보세요. 이게 수행이에요. 몰라를 해보는. 이때 몰라를 해야죠. 이때 괜찮아를 해야죠. 몰라, 괜찮아 하고 좀 맡기고 쉬세요. 그래도 불안해하면 불안해하지 않게 그 자명한, 지금 결국 몰겐자잖아요. 자명한 분석을 해 보이세요. 네가 걱정하는 게 자명한지 한번 따져보자. 이렇게 한번 따져보세요. 팩트 체크해 보세요. 맡길 건 맡기시고 팩트 체크하시고. 그렇죠? 양심 분석할 때 피비아님 정의 항목에서 내가 상대방에게 준 피해를 적을 때요. 상대방 마음을 유추해서 이런 부분이 기분 나빴을 수 있다라고 접근하는데 확실하게 자명하게 피해 준 팩트만 적는 게 더 객관적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말씀은 그런데요. 분석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객관적인 분석을 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답이죠. 일단 팩트만 적는 게 좋은데 뭐 분석은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그 분석이 왜곡돼 있으면 안 되니까 최대한 상대방 입장에서 분석하려는 노력도 같이 하셔야죠. 뭐 그렇죠? 이해하시죠? 찰나만 하면 돼요. 과거는 떼고 미래 떼고 찰나만 잘하자고요. 찰나만. 그래야 해볼만 하잖아요. 찰나에서 우리가 양심 구현하자. 이건 해볼만 하잖아요. 이것도 안 돼요. 그래도 또 하세요. 끝은 없습니다.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한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찰나보살 좋죠. 김동수님, 송큰원 감사합니다. 은혜에 응답하는 슈퍼챗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데이비다이님, 대표님 보살로 살아가면서 무력을 어느 정도 추구해야 하는데 한계선은 어떻게 둘까요?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찜찜하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요건 아닌 것 같다. 근데 가봐야 알죠. 최선을 다해서 해보세요. 양심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찰나찰나 우리는 부처요 보살입니다. 제가 선물 드렸죠? 구조께 드렸어요. 이미 드린 건데 또 드렸어요. 이미 드렸는데 또 드렸어요. 그게 구조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시해 드린 게 구조께입니다. 강현주님, 괜찮다. 늘 괜찮다. 지금 함께 몰라 하고 가자. 늘 괜찮다. 지금 함께 몰라 하고 가자. 넘어지면 늘 일으켜 주시는 대표님. 넘어지면 가서 조롱하고 막 이러면 안 됩니다. 일으켜 줘야지. 보살도인데, 그렇죠? 함께 가는 보살들. 선물 묻고 더블 받았네요. 그렇죠? 더블로. 김영일님, 후원 감사합니다. 링크 보살 감사하다고 전해달라는. 자, 다리 좀 펴고 갈게요. 만나면 좋은 친구. 갑자기 MBC 광고 아니에요? 찰나참나. 오, 괜찮은데요? 찰나참나. 찰나만 만나자고요, 여러분. 어차피 존재하는 건 지금 이 순간밖에 없으니까 이 순간에 만나자고요. 찰나라도 좋잖아요. 이 순간에 만났다는 게 중요하지.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 답이 보입니다. 육바라밀을 영원히 해야지 힘들어요. 지금 이 순간만 육바라밀 해야지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영원히 육바라밀 하겠다는 거나 지금 이 순간순간만 육바라밀 하겠다는 거나 같은 말이에요. 왜? 모든 순간이 다 매 순간이니까. 지금 잘하자. 과거 몰라. 미래 몰라. 지금 여기서 정신 차리고 여기서 일체를 참나의 작용으로 보면서 참나한테 맡기면서 육바라밀 한번 해보자. 지금 여기서 내 역량껏, 상황껏. 이게 삶 속에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 경험되는데 깨어서 관찰해야지 그게 진리인지 인가가 되지. 깨어서 관찰 안 하면요. 그냥 그 모호한 상태로 다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진리 인가가 안 되죠. 그래서 14조 실천지침을 가지고 평소에 계속 자명한 것들을 더 내면에서 자명한 것들을 더 이렇게 추려 나가야 돼요. 더 자명. 그러니까 14조 실천지침에 부합하는 자명한 진리를 또 계속 찾아 나가셔야 돼요. 아버지랑 함께 수작해 보니 어떻더라. 이렇게 안 될 일은 안 되더라. 될 일은 되더라. 안 될 일은 막 무슨 용을 써도 어떻게 안 되더라. 될 일은요. 일이 잘못돼도 돼요. 내가 일을 망쳤네 해도 일이 돼요. 되는 쪽으로 가요. 왜냐면 될 카르마가 너무 이미 쌓였기 때문에. 물이 90 몇 도 이미 갔으면요. 안 끓을 도리가 없어요. 그때 가서 막 안 끓었으면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요. 물이 그냥 한 10도나 됐을 때 빨리 꺼야죠. 끓이지 말자 하고. 이미 익어버린 카르마들은 여러분이 수확을 하셔야 됩니다. 맛봐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각도 갖고 내가 해볼 만한 영역, 통제할 수 있는 영역, 통제할 수 없는 영역 두 개를 좀 구분해서 보시면서 계속 수작을 해야죠. 아버지 뜻을 더 읽어내려고. (2017년 3월 26일) 100번 기념관에서 우리가 창당했었나요? 오늘 3월 28일. 오늘은 구조께 받은 날. 여러분 구조께 받은 날이니까 기억하세요. 328 구조께. 좋죠? 328 구조께. 하늘이 안 된다고 하신 일도 인간이 죽을 힘을 다해 노력하고 반대에도 강한 의지를 갖고 계속한다면 지칠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자, 근데 하늘이 막아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뭘까요? 그것 또한 하늘이 하길 바랄 때예요. 결국에는. 하늘이 막는다는 건 역경을 주는 거예요. 그 일은 안 될 일이야. 자, 옛날 독립운동 하는데 독립은 안 될 일이었어요. 36년은 걸릴 일이었어요. 근데 그 36년 기다렸다가 독립운동 할 수는 없잖아요. 독립운동을 해야 그 카르마가 쌓여서 독립이 될 거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젠가 될 일이니까 지금은 안 될 일이지만 언젠가 될 일이고 양심에 맞는 일이면 투자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로 강한 의지를 갖고 하늘이 지금 독립을 안 시켜줘도 계속 투자하겠다. 그럼 이게 쌓여서 나중에 카르마가 바뀔 거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시는 건 좋은데 이해되세요? 예. 하늘이 안 된다고 한 일, 그러니까 카르마상 이게 안 될 거다. 그러면 그 일은 안 되겠죠. 다만 그 뒤를 보고 또 미리 투자를 할 수는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이해하시는 건 좋은데 안 될 일도 내가 오기 부리면 되지 않을까? 예. 그런 느낌으로는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죠. 예. 참나가 지겹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가 지겨워요. 가끔. 그럴까요? 더 자극을 원할 때가 있죠, 에고는. 에고가 원할 때 언제나 참나를 만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돼야죠. 그게 공부죠. 모른다 한다는 건 에고가 딴 데 관심을 하나도 안 두고 그냥 존재하기에만 관심을 둔다는 거예요. 모른다 하고 존재하기에만 관심 두면 바로 참나 접속이죠. 그렇죠? 이우성님 어떤 일 할 때 너무 긴장해요? 긴장하세요. 저도 긴장돼요. 아니 중요한 일 할 때는 식은땀 나고 긴장돼요. 저도. 몰겐자를 은근히 계속 잡아가는 것뿐이에요. 참나랑 계속 함께 할 뿐이지. 에고가 긴장되고 에고가 희노애락을 겪고 에고가 탐진치를 겪고 이걸 어떻게 붙잡아 보려면 더 긴장하고 더 진동합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살짝 무시하면서 빠져나오면서 참나 쪽에 관심을 좀 더 두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가세요. 긴장하든지 말든지 눈물을 흘리든지 말든지. 그것도 다 현상계에서 겪어야 할 소중한 경험들이에요. 경험 무시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겪을 경험이란 건 희노애락밖에 없잖아요. 희노애락 다 겪으시되 참나도 꼭 놓치지 말고 가자. 양심으로 꼭 희노애락을 겪되 양심으로 선 넘지 않게 좀 선을 잡아가자. 이런 게 수행이죠. 그렇죠? 어디 존재하는지 모르시죠? 모르겠다 하시고요. 참나만으로 충분합니다. 참나 외에 몰라요. 괜찮습니다. 오직 존재할 뿐입니다. 어떤 근심 걱정도 없습니다. 이 자리는 나와 남이 없는 사랑이 충만한 자리입니다. 자, 저를 보세요. 존재하실 뿐입니다. 하트 쌍, 하트 쌍. 자, 모른다 하시고 미소 지으시고 활짝 깨어나서 존재만으로 만족하세요. 사랑이 충만한 자리입니다. 주변에 너무 처참할 정도로 불쌍한 강아지를 보면서 제가 도울 수 있는 한계가 있어 지켜볼 수밖에 없는 제 마음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대표님, 고통받는 동물들도 전생이든 무엇이든 이유가 있어서 고통을 받는 건가요? 동물들이 인간에 의해 학대받고 죽어가는 이런 상황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해해야 하는지. 양심에 찔리시고 괴로우신 것만큼 그렇게 안 해야겠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것도 영양껏. 예. 그 이상 오버해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타깝다. 이런 일은 없어야겠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도 생각하시고, 그쵸? 영양껏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전생 내생을 따지면 뭐예요, 그쵸? 무슨
무슨 인연이 있어서 여기 죽겠거니 할 수는 있겠죠. 인과법으로. 인과법이라는 게 뭔 일이 일어나려면 원인이 있을 것이다. 무슨 원인이 있어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근데 그게 뭐 뭘 더 기분을 막 풀어주지는 않을 겁니다. 특히 뭐 인간이면 업을 잘 지어야지 하는데 동물이 뭐 업을 더 잘 짓기 위해 공부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쵸? 인간이 잘해야지 해야 되지 않을까요? 결국은 머리 달린 건 인간인데 머리 잘 쓰라고 하늘이 특별한 머리 준 건 인간이니까 인간이 더 잘해가지고 어, 좀 이런 일 인간에 의해서 벌어지는 이런 일 좀 덜 당하게 해야겠다 정도 생각하시면 되죠. 자연계에서 더 처참한 일이 일어나요. 동물계. 동물계 또 복잡해요. 그쪽 동네에서 동물들 서로 또 윤회하겠죠. 인과에 의해서. 동물들은 잡아먹힐 때 딱 죽여서 먹으면 좋은데 산채로 잡아먹는 거 보시죠? 동영상에. 내 몸이 먹혀가는 걸 산채로 봐야 돼요. 동물계 장난 아니에요. 빡세요. 좀 동물계에서도 아주 동물계에서 천상계는 저기 부유층 집에서 키워지는 강아지, 고양이들. 동물계에서 저 지옥은 뭐 이렇게 그 험한 그 동물 세계에서 누군가를 잡아먹어야 되고 아차하면 잡아먹히게 되고 지옥이죠. 거기가 동물계의 지옥이죠. 명품백이나 외제차 같은 소비를 통한 에고의 만족은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별로 안 좋다는 거는 명품백이나 외제차에 집착한 모습은 안 좋을 수 있지만 명품백, 외제차 좀 갖고 싶은데 뭐 돈이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사보는 거죠. 뭐.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우물도 맞는데요. 웬만큼 채우고 살아야 됩니다. 에고는. 뭐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영양껏 상황껏 살 수 있으면 사고 아니면 마는 거지. 명품백 가졌다고 보살 못 되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보살 되는 거 아니에요. 저거 자체에 신경 쓰지 마세요. 저거 따지고 있는 것도 다 집착입니다. 명품백, 외제차. 너는 명품백을 들고 다니다니 보살이. 명품백이고 나발이고 그냥 참나의 작용일 뿐입니다. 외제차도 참나의 작용이에요. 영양껏 상황껏. 나는 그거 좀 질러야 내 애구가 좋다는데. 근데 거기에 골몰해가지고 외제차 명품백이 모든 가치 판단의 기준이다. 그건 심각한 상태죠. 탐진치가 완전히 영혼을 잠식한 상태고요. 그건 이제 구분해야죠. 예. 링구 아코드님, 제 이야기로 참나와 척군 이론과 관련된 많은 것에 방점을 찍을 수 있으셨다고요. 도움이 되셨다니 다행입니다. 아니, 돈도 써야 소비를 해야 시장이 돌아가죠. 돈도 써야 돼요. 돈을 자꾸 쓰세요, 적절히. 그래야 돈이 돌죠. 부자들 돈 좀 써야 됩니다. 명품 사라고 하세요. 좋대잖아요, 자기들이. 사라고 하세요. 그런데 집착하지 마시고. 생각, 감정, 오감이 뇌에서 작용되는 거 아닌가요? 뇌를 통해서 표현되죠. 예. 근데 뇌 작동 안 할 때도 생각, 감정, 오감이 있느냐 없느냐 찾아보세요, 여러분. 꿈에서도 실험해 보세요. 참나와 함께 실험해 보시면 뭔가 답이 나오실 거예요. 생각, 감정, 오감은 뇌를 떠나서도 물질을 떠나서도 이게 참나의 작용으로 굴러가는 거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드시면 이제 사후 세계에 대한 이해도 생기겠죠. 그렇죠? 진아님 너무 늦으셨네요. 칼퇴근.
오늘 좀만 더 하겠습니다. 예. 오늘 첫날이니까 1시간, 1시간 칼퇴를 살짝 미루고. 예. 집착하지 말자. 예. 집착은 안 좋다. 뭐든지 너무 그런 얘기죠. 꾸왕님, 미얀마 사태 보면 참 사람 아닌 것 같죠. 고등 침팬지들이 좋을 때가 있고 나쁠 때가 있겠죠. 고등 침팬지들이 막 나가면 어디까지 가는지 또 미얀마 사태에서 보여주고 있죠. 심각하죠. 침팬지 다큐에서 침팬지 무리들끼리 싸우고 난 뒤에 이긴 침팬지들이 상대 집단의 침팬지 새끼를 잡아먹는 거 보고 놀랐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리미타를 3일간 체험했는데 왜 다시 체험할 수 없을까요? 그 체험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려놓으세요. 왔다가 지나가는 무상한 거예요. 제법 무아 일체 계고 재행 무상을 깨달으세요. 리미타는 그거 깨달으라고 하늘이 잠깐 시험하게 한 거예요. 저걸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리미타를 왜 붙잡으세요? 뭐라고? 상이에요. 저건 그냥 상. 리미타는 상일 뿐입니다. 상은 무상한 겁니다. 원래. 재행무상을 깨달는 게 아라한되는 비결이지 리미타 붙잡고 있다고 아라한 못 돼요. 밀크커피님 오셨네요. 저는 동생이 윤시훈님 저한테 지은 죄가 많아서 미안하다며 준 루이비통 가방 받고 용서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이게 루이비통이나 외제차는요 상황을 빨리 자명하게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혼을 해 말어 차를 봤더니 되게 자명해져요. 빠른 판단이 가능해졌다. 뭐 요 정도 의미가 있겠죠. 용서해 말어 루이비통을 딱 받았더니 그래 용서하자. 빨리 이렇게 마음은 가고 있지만 더 자명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양념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것 때문에 했다 이러면 또 심각하죠. 그건 집착입니다. 미묘한 선이 있어요, 여러분. 요것 때문에 자명해졌다. 더 빨리 자명해졌다. 이것 때문에 자명했다 하면 또 그것도 집착이네요. 말을 바꿀게요. 요것 때문에 좀 더 숙고의 기간이 좀 줄어들었다. 고민의 기간이 좀 줄어들었다 정도. 아니 명품과 외제차인데 그 정도 역할은 해야죠. 그것도 못하면 그게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좀 사바세계에서 좀 영향력은 있어야죠. 그렇죠? 저는 그렇습니다. 존중합니다. 사바세계 모든 만법을. 만법의 다양한 그런 차별성도 다 존중합니다. 아무리 사바세계가 뭐 하나라고 똥을 처먹을 수는 없거든요. 다 각자의 분별심을 가지고 그 각각의 이 차별상을 잘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바세계는 그래요. 일하고 있는데 부모님이 연로하셔서 제가 주로 일을 합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이 저와 부모님에게 시비를 걸고 욕을 해서 저도 욕을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근데 이제 혹시 해코지 할까 봐 걱정되시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은 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혹시 또 그런 사람 그분을 또 만나거나 하면요. 또 잘 풀 수도 있어야 돼요. 잘 풀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당신하고 나랑 한번 싸운 사이니까 계속 싸워야 돼.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그 순간에는 무례하게 나오니까 나도 무례하게 나가야 겨우 이 상황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서 멈출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랬던 거고 또 다른 모습으로 만나면 또 모른다 하고요. 초심으로 돌아가서 그분하고 바로 가서 또 화해도 하고 해보세요. 저는 잘 그래요. 누군가가 대도하는 막 그런 짓을 하면 송미르님 말씀한 그런 경우처럼 저도 막 쌍욕하고 그러는데요. 근데 그렇게만 헤어지면 저 사람도 나도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혹시 만약에 또 인연이 있어서 다시 마주치면요. 저는 바로 또 악수 청하고 그래요. 풀어드리는 것도 언제든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된다고 봐요. 풀어도 보고 그러니까 항상 부드러움과 강함을 같이 써야죠. 강하게 때는 강하게, 또 부드러울 땐 부드러울 때.
그렇게 잘 처신해 가시기 바랍니다. 창랑에 물린 명상 가이드 따라서 과거도 아닌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 집중하다 보니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아차리고 계시죠. 척지지 마라.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